네, 안녕하십니까. 논스톱 토크 시간입니다. 주말에 이렇게 제가 30분 가까이 분량을 또 이 자료 없이 토크로만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최근에서야 지난해 플레이오프 경기를 좀 리뷰했습니다. 정말 지난해 1차전 이후에 3연패를 당하면서 한국 시리즈를 못 갔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이 좀 잊었어요. 지난 시즌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오히려 정규 시즌 최종전은 제가 또 직관을 가기도 했고 끝내기로 게임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기억들은 좀 찾아보면은 좀 생각하기 싫은, 물론 경기를 다 보기는 했습니다만 워낙에 또 내용 자체가 우리가 당연히 1차전도 심지어 이겼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는 가겠지, 한국 시리즈에서 지더라도 그래도 이제 남은 4번 중에 2번을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하겠지. 왜냐면은 또 키움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5차전을 다 치르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우진 선수의 컨디션도 좋지가 않았고 또 1차전을 잘 잡았기 때문에 요키시 안우진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1승 1패 정도만 해주면은 4차전 내지는 5차전에 가서도 좀 키움은 어쨌든 좀 피로도가 있을 테니까 시리즈를 끝내고 인천으로 가겠구나 싶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죠. 그러면서 또 스토브리그에는 감독 교체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고, 참 거기서 한국 시리즈에 갔으면 어땠을까? 다른 멀티버스의 세계에서는 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다시 지금 상황에서 그 시리즈를 돌아봤을 때 느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메이저리그 팀을 또 시뮬레이션 전략적으로 좀 짜고 단기전도 해보고, 저도 정규 시즌에 100몇 승을 하고 탈락하던 시즌도 있지만 또 와일드카드 때부터 이 샌디에이고라는 팀을 월드 시리즈까지 이끌어서 우승을 했던 또 경험을 비춰보면 이런 경기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 조금만 달랐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그리고 이제 시즌이 또 봄이 되면은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제 겨울의 막바지에 한번 털 거는 털고 가자. 그래서 겨울의 추억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전부터 돌아가 보면은 1차전은 솔직히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제가 첫 경기에 좀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키움은 체력적으로 지치긴 했지만 실전 감각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LG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초반에 조금 고전을 하면은 생각보다 어려운 흐름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물론 키움의 실책들이 있긴 했지만 LG는 정규 시즌에 압도적인 구위를 바탕으로 다승왕을 거둔 킬리가 마운드에 있었고, 또 LG라는 팀 자체도 지금 SSG랑 마지막까지 우승은 일찌감치 결정이 났습니다. 정규리그 우승이.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추격을 해오면서 결국에는 얼마 게임 차이 안 나는 상태로 정규 시즌을 마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1차전이 만약에 또 무난하게 승리를 하면은 시리즈에 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실제로 프리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홈경기 1차전 거의 이긴 경기들에서는 거의 올라갔다, 기선제압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경기가 좀 수월하게 풀려갔죠. 선취점도 뽑았고 푸이그에게 홈런 한 방을 맞긴 했지만 키움의 실책 그리고 한 점을 더 추가를 하면서 또 불펜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1차전 1승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필승조들을 다 쓰고 이 선수들의 컨디션도 확인을 했었고, 또 켈리가 홈런 하나를 맞긴 했지만 켈리다운 피칭으로 승을 챙겼기 때문에 이제 또 플러코가 나오는 2차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었던 그런 1차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상대는 또 요키시가 나왔고 우리는 플로코가 나왔습니다. 플로코가 1회 실점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점도 실점이지만 내용이 안 좋았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글쎄요, 이 투수 교체 타이밍이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늦은 건 맞는데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 점을 더 준 그게 어떤 플레이였냐면은 투아웃의 2루에서 김혜성 선수가 밀어쳐서 안타를 칩니다. 근데 이제 김혜성 선수가 장타자는 아니기 때문에 좌익수가 당겨져 있었고, 실제로 투아웃이지만 이정우 선수가 3루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송구가 1루 쪽으로 좀 치우치긴 했는데, 어쨌든 김혜성이 2루를 가든 투아웃이고 또 투아웃이지만 1루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한 점을 더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뭐 홈에 커버를 들어와 있었고 또 3루에서 이정우 선수가 멈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혜성 선수가 1루에서 2루를 가고 있었는데 글쎄요, 이 유강남 선수가 송구도 좀 부정확하고 송구가 좀 짧죠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2루에서 또 발빠른 김혜성을 잡는 건 좀 무리지 않았나.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후속 타자가 안타를 쳐서 또 점수가 한 점 될 게 2점이 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다음 타자를 뭐 볼넷 내주긴 했지만 김진성이 올라서 잘 막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한 점 차로 또 승부가 끝났잖아요, 2차전이. 그 상황에서의 5대0에서 6대0 가는 이 점수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 시리즈를 돌아봤을 때. 뭐 물론 그 전에 홍창기 선수의 키 넘어가는 타구를 또 빨리 좀 뛰어가서 어떻게 한번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런 건 또 타구가 워낙 또 세긴 했으니까, 또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고 또 어쨌든 간에 키 넘기는 장타로 기록이 됐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그래요,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그 유강남 선수의 실책이 너무 좀 아쉽지 않았나. 네, 투수 교체도 어쨌든 간에 투수 교체 얘기를 해보면 플로코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서 못 나왔는데, 그랬으면은 플로코에게 구단에 이제 컨디션 체크를 더 해서 실전을 좀 소화를 하고 단기전에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컨디션을 더 면밀히 체크를 해서 2차전에 김윤식을 쓰고 3차전에 플로코를 썼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만약에 김윤식을 내서, 김윤식 선수가 실제로 3차전에 잘 던졌잖아요. 이겼어요. 그래서 2승을 한 상태에서 플로코가 안 좋아도 2승 1패에서 1승 남은 거랑, 이 플로코가 시리즈를 망쳐서 1승 1패에서 고척으로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넘어가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물론 김윤식을 내고도 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김윤식 선수가 3차전에서 던지는 모습을 보면은 허도한 선수가 또 호흡도 잘 맞고, 그리고 이제 2차전에서 타선이 뒤늦게라도 이제 추격을 해서 비기닝도 만들고 터지는 걸 봤을 때 플로코의 컨디션을 더 중요한 단기전으로 앞두고 좀 면밀히 벤치에서 체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습니다. 경기 결과적인 거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플로코가 실제로 내려간 이후에 불펜들은 잘 막았어요. 키움이 타선이 좀 올라오고 있었고, 어쨌든 또 응집력이 있는 타선이기 때문에 추가점을 내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 남은 이닝 1실점한 거, 이거는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LG 트윈스가 추격을 하는 상황이 있었죠. 요키시에 또 실책이 겹치면서. 그리고 이제 비기닝이 됐는데 여기서 또 2점 차의 상황에서 이제 양현이 올라왔는데, 양현 선수가 이 2점 차의 스코어 간격이 만들어지는데 유강남 선수가 밀어내기로 이제 출루를 하고, 다음 타자가 김민성이었어요. 원아웃의 만루였고 7대5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승부수를 띄웁니다. 양현을 상대로 김민성 타석에서 대타로 이제 문성주 선수를 내보냅니다. 문성주 선수가 나왔는데, 문성주라는 왼손 타자가 나오니까 키움도 이제 벤치에서 투수를 교체를 합니다. 왼손 투수인 이영준 선수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또 이영준 선수가 나오니까 또 대타가 나오죠. 이재원 선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재원 선수가 일단 타점을 올려서 한 점 차 추격하는 거는 좋았어요. 이후에 이제 이닝이 한 점 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경기가 5회였고 또 이루수 쪽에 로벨 가르시아가 없어서 뭐 김민성이라든지 또 이상호라든지 서건창, 이렇게 이루수가 3명이 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 9번 타선의 타수는 계속 돌아올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굳이 대타를 2명을 태우는 건 좀 아니지 않았나. 사실 뭐 뒤에 키움의 불펜, 뭐 최원태 있고 김재웅 있고 더 좋은 투수들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영준 선수가 정규 시즌에 수술에 돌아와서 이승호나 뭐 김재웅이나 최원태나 이런 선수들보다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냥 문성주로 이영준을 상대하게 하는 게 어땠을까. 물론 이제 뭐 병살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한 점도 못 뽑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문성주 선수가 아무래도 그 스타석을 끝으로 이루수랑 바뀌었겠죠. 그 이후에 또 한 방을 노릴 때는, 심지어 정규 시즌에 김재웅 상대로 이정원 선수의 홈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정원 선수는 뭐 한두 점 차의 간격이라면 주자가 한 명 있을 때 또 홈런을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타로 좀 써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원아웃 말루가 이제 투아웃도 아니고 원아웃이니까 또 김민성 선수 감이 나쁘지 않았고 양현 선수의 컨트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양현 대 김민성 쪽으로 해봤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제 김민성 선수가 또 나갔으면은 그때 또 뭐 이영준을 박혜민이 다음 타졌으니까 그때 투입을 했겠지만 그래도 박혜민이 또 왼손에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김민성이 만약에 뭐 점수를 못 내고 죽더라도 말루의 찬스가 상위 타순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영종 선수가 엄청 잘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찬스를 상위권 타자 쪽으로 뭐 투수가 뭐 바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말루의 찬스를 2-4, 1-3루 1-2루 이런 찬스가 아니라 점수는 한 점이 적지만 말루의 찬스를 계속 연결을 했으면 어땠을까. 또 투수에게 가해지는 압박감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 점을 내주긴 했지만 이영준은 이재원을 또 까다로운 타자지만 플라이로 처리를 하면서 안정감을 찾았고 뒷타자 박혜민까지 승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타 2명의 한 점을 바꾼 거는 단기전에서 이닝이 얼마 안 남아있던 것도 아니고 이닝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는 좀 급하지 않았나. 정규 시즌처럼만 하면은 사실은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대타를 또 한 명만 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 그런 판단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후에 찬스들도 있었고 우리도 투수를 좀 앞쪽에 당겨 쓰고 불펜이 좀 힘들었죠. 네, 그러나 잘 맞긴 했었고 키움도 이제 마지막 가서 문보경 선수의 또 강공 병세타, 이거는 또 앞선 타자인 오지환 선수가 한 점 차에서 또 강공으로 가서 플라이가 나온 게 아마 오지환 선수는 좀 큰 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또 선두 타자가 나갔는데 그런 찬스를 못 살린 거는 또 선수들도 알고 있을 테고 거기서 번트를 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오지환 선수는 큰 걸 또 노렸던 것 같아요. 선수들의 플레이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쉽고 물론 이제 문보경 선수가 병살타를 치면서 끝났고 뒤에 이제 문보경 선수가 병살타를 쳤기 때문에 또 3차전에서의 그 번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승 1패를 한 상태로 다만 이제 1승 1패를 한 상태지만 우리가 추격을 한 채로 또 키움 마운드에 위협을 주고 고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또 3차전을 잡으면 기세를 다시 가져오면은 해볼만 한 시리즈였는데 이 3차전에서도 또 벤치 판단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3차전 김윤식 선수가 또 안우진 선수 상대로 정말 잘 던지고 있었고 우리는 또 점수를 먼저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김윤식 선수가 이제 투아웃 6회 투아웃에서 교체가 되죠. 근데 이제 뭐 부상 때문에 교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그래도 상대가 부상인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타자 정도는 더 가면은 뒤에 투수가 올라오더라도 좀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누가 봐도 뭐 진해수 선수가 데이터 상으로는 키움의 좌타자 상대로 좋긴 했지만 누가 봐도 몸이 좀 덜 풀려있는 상태였고 결국에는 김윤식 선수가 잘 던지고도 이 좀 위험한 리드 상황에서 또 투수 교체가 단기전에서는 특히 그렇거든요. 한 번 어긋나면은 그 앞에 투수들이 좀 나는 좀 뒤쪽에 나가겠다 생각을 하다가 생각보다 다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이정효 선수가 올라오기 전에 또 김대효 선수의 실책이 아쉬웠죠. 쉽게 잡을 수 있는 타고 이닝이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면서 이정효 선수 이정우에게 임지열에게 이렇게 홈런을 맞으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따라갈 수 있었는데 또 문제는 문보경에게 번트를 왜 시켰을까? 아무래도 벤치에 자원들이 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더 만약 번트를 시킬 거였으면 더 병살타에 안 그래도 좀 트라우마가 있는 타자보다는 다른 선수에게 좀 맡기는 게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은 문보경 선수였으면 또 뭐 병살을 치면은 또 문보경 선수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선수니까 이걸 또 이겨낼 수 있는 타격을 좀 믿어봤으면 어땠을까. 결국에는 애매한 믿음이 문보경 선수의 이 번트가 좀 뜨게 되면서 또 절호에 따라갈 수 있는 찬스를 놓치게 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단기전에서 그렇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점을 추가하는 부분이면 몰라도 어차피 리드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서의 번트는 사실은 아웃 카운트를 좀 늘려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번트를 돼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뭐 희생플라이나 땅볼로 한 점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이 필요한 점수는 더 많은데 추격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제 어차피 뭐 흐름이 조금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또 단기전이 또 흐름이 확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문보경 선수는 그냥
믿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번트 타구의 처리는 김재홍 선수를 더 힘이 나게 만드는, 또 김재홍 선수 생각보다 일찍 올라왔는데 그런 또 결과물이 되지 않나. 그래서 번트 왜 지시했나. 정규 시즌에 솔직히 올해는 우리가 외국인 선수가 많이 도움을 못 받았어도 번트나 이런 거 해서 뭐 작전이 잘 돼서 점수를 뽑았다기보다는 그냥 선수들이 타격이 너무 좋았죠. 시즌 내내 전체적으로 뭐 사이클이 있었고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선수를 믿었으면 이 팀으로 거의 뭐 90승 가까이 한 선수단인데, 정규 시즌 때 뭐 번트를 잘해서 우리가 쥐어짜내서 2021 시즌도 아니고 그렇게 점수를 낸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타자들이 좀 잘하고 팀 타격이 거의 상위권의 지표를 다 기록했는데 조금이라도 단기전에서도 선수를 좀 믿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은 차라리 선수들을 더 원망할 수 있지 않았나. 선수들이 뭐 능력이 안 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럴 기회를 좀 안 준 게 너무나 아쉬웠죠. 그래서 김윤식 일찍 내린 거 왜 그랬을까. 한 타자 두 타자 더 상대하거나 아니면은 김윤식이 이닝 끝나고, 이것도 컨디션 체크의 문제인데 컨디션 체크를 더 해서 미리 선수들을 좀 몸을 풀게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특히나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정우나 김혜성이나 키움의 중심 타자들이잖아요. 그 앞에서 지금 키움 타선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김윤식을 내리고 그 상황에서 굳이 내렸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죠. 아니면은 또 몸 상태에 이상이 있다면 좀 더 시간을 또 끌든가, 이런 또 운영의 묘가 필요했는데 교체 자체도 석연치 않았고, 제 입장에서는, 저희 뭐 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체 자체도 석연치 않았고, 왜 이 부상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좀 더 빨리 대처하지 못했을까. 끝나고 나서 인터뷰로 사실 부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도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렇겠지만 지적을 한 부분이었죠. 사실은 뭐 그때 제가 분노의 라이브 보셨는데 또 여러분들이 700명 넘게 막 들어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화나고 여러분들도 화나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보면 좀 아쉬운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차전이었죠. 4차전은 이제 뭐 기세가 다 넘어갔으니까 켈리가 투혼을 불사르긴 했지만 이 켈리의 투혼을 뒷받침하려면 타자들도 신나서 그때야말로 좀 더 점수를 내는 분위기였는데 이미 분위기가 넘어가니까 애플러한테도 말린 거예요. 애플러 똑같이 3일 쉬고 나왔거든요. 애플러한테 좀 더 점수를 뽑아내면은 켈리가 많은 이닝을 안 먹어도 뒤에 뭐 이민호도 있었고 투수들을 다 이제 5차전 선발인 플로코 빼고는 붙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5차전에서 플로코가 또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플로코 다음에 또 많은 투수를 막 다 투입을 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4차전에는 좀 타선이 얼어붙었던 게 너무나 아쉬웠고, 분위기가 1승을 하고도 이 시리즈를 리드를 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야구할 맛이 안 나는, 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의 또 상대가 뭐 아무리 3회로 등판 컨디션 안 좋다 이렇게 해도 그런 것들이 좀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야구의 신이 와도 4차전에서 물론 뭐 박혜민 선수 여전히 잘했고 그리고 김현 선수도 좋은 타격이 있었지만 그 두 선수를 위주로 이제 하는 상황에서 또 뭐 문보경도 받쳐주고 오지환도 받쳐주고 문성주나 홍창기도 받쳐주고 이런 모습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짜임새가 없던 게 아쉽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시리즈에 외국인 타자가 없었던 게, 상대는 또 푸이그가 뭐 모든 타석마다 홈런 치고 장타 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타석에 위협이라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외국인 타자를 안 뽑은 제대로 뽑지 못한 그런 영향도 결국에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펜 선수들은 1, 2, 3차전 거의 뭐 매 경기 등판을 하게 됐죠. 그런 셈이고, 아무리 좋은 투수여도 같은 공을 매번 보면은 매 시리즈마다 이 키움의 타자들이 보면 적응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에는 정우영 고우석 쪽에서 또 추가 실점이 나오면서 이 경기는 우리가 2020, 2021, 2022 3년 내내 마지막 경기는 결국엔 투수력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뭐 실점은 많이 안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또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리즈 전에는 우리가 기세가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플로코의 컨디션을 미리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외국인 타자의 공백도 있었고, 물론 김민성 선수가 2루 쪽에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서 실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김민성 선수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루수 타석만 되면은 대타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상황에 맞게 또 이 선수가 베테랑으로서 이 단기전에서 2021 시즌에도 김민성이 한 경기를 가져오는 데는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믿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또 애매한 믿음이 좀 아쉬웠죠. 결국에는 페넌트레이스와 단기전의 운영의 모습이 달랐는데 그 선택이 다 실패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수들도 이제 최근에 몇 년간에 실패했던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선수들도 사실은 또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죠. 시리즈 내내 오히려 이제 다른 팀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막 박혜민 선수나 또 변화를 준 김현수 선수나 이런 부분들은 또 잘했어요. 김현수 선수도 4할 치고 또 박혜민 선수도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근데 이제 문성주 선수도 잔부상이 있었죠. 시즌 막판에. 그리고 홍창기 선수도 옆구리 부상 이후에 컨디션이 안 좋았죠. 이재원 선수도 한참 홈런 칠 때보다는 타격감이 좀 떨어져 있었고, 문봉영 선수가 1차전에 공수 너무 잘하긴 했지만 2차전에 어떤 그 병살타 그리고 3차전에 번트 실패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 최은성 선수도 잘하는 듯 싶더니 이제 조금 페이스가 꺾였고, 유강남 선수 부진했고, 이영종 선수가 그나마 이 역시 큰 경기에 안 긴장하는 선수답게 좋은 모습을 해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선수들이 좀 더 심장이 큰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 야구를 갈 때 유강남, 최은성이 나가고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난해 그래도 소중한 경험이 될 문보경, 문성주, 이재원 젊은 선수들이 큰 경기에서도 그냥 하던 대로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고, 또 베테랑들 서건창, 김민성, 허도한 선수 잘했잖아요. 허도한, 또 박동원 이런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오스틴 딘, 페넌트레이스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단기전에서의 이 어떤 모습이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그와 유재원 감독의 운영과 단기전에서 반대되는 운영이 바로 홍원기 감독의 운영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물론 아쉽게 패퇴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유격수 쪽에 계속해서 스타팅에 변화를 줘도 실책이 나오고, 단기전에서 젊은 선수들이 또 경험 차원도 있고, 시리즈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안우진 선수의 컨디션이 계속 갈수록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또 김강민이라는 또 해결사가, 베테랑 선수가 흐름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이 홍원기 감독이 준비를 했던 거, 물론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패한 부분들은 빠르게 수정을 하고, 일례로 이제 켈리가 1차전에 나왔을 때 박준태를 켈리 맞춤 스타팅으로 내보냈는데 별 소득이 없으니까 바로 다른 타자들을 좀 써보고, 또 베테랑에 대한 믿음, 이용규 선수 시즌 1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단기전에서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꾸준히 밀고 스타팅해서 계속 기용을 했었고, 또 단기전에서 이제 투수 교체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키움이 어떻게 보면 무리수라 될 수 있지만 시리즈를 이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변화를 확 줄 거면 단기전에서 좀 확 가져가야 되는 게 있는데, 홍원기 감독은 그걸 해냈죠. 그래서 두 절친의 어떤 운영이 애매한 믿음과 선수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어떤 승부수, 요게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키움한테 사실 이정우라는 S급 스타가 있고, 또 투수 쪽에서 안우진이라는 또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있고, 김혜성이라는 타자도 잘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선수단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켈리 플로코 다승왕과 다승 2위의 선수였고요. 정우영, 고우석, 홀드왕, 세이브왕 했습니다. 물론 김재웅이라는 또 대단한 피처가 있긴 했지만, 또 불펜의 전체적인 퀄리티나 양을 봤을 때 우리가 또 김진성, 이우찬, 김대유, 진해수, 최성훈, 최동환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사실은 또 김윤식이라는 또 좋은 선발 투수가 나왔고, 키움은 최원태가 왔다 갔다 했고, 한현희, 정찬원 다 가을 야구 엔트리에서 빠졌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단의 기본적인 퀄리티나 기세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를 끝내는 거는 너무나 아쉬운 배드 엔딩이지 않았나. 그래서 감독이 구단주의 대노를 또 밝힌 끝에 교체가 되지 않았을까. 선수들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정규 시즌 87승, 88승 이렇게 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벤치 쪽에 아쉬운 운영이 결국에는 2022 시즌 단기전에 한해서는 아쉽지 않았나. 사실 선수들은 그대로지만 이제 선수들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또 연경혁 감독이 모르겠어요. 연경혁 감독도 단기전에서 좋았던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 본인이 실패했던 거를 알고 또 야인으로 있다가 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초보 감독이었던 유지영 감독이랑 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한 거니까 또 연경혁 감독과 2023 시즌을 함께 할 부분, 정규 시즌도 중요하지만 이 멤버로 저는 2023 시즌 페넌트 레이스 5강 못 가면 이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5강을 못 가면 연경혁 감독 계약 기간 보장 안 하고 다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기본적인 선수단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주전 포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최은성이 나가긴 했지만 뭐 이정원이나 송찬이 문보경 터져주듯이만 터져주면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호준 코치나 이런 코칭 스태프들이 거의 유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박경환 배터리 코치 굉장히 또 유능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원 선수에게 포수를 풀타임을 시켰을 때 성적이 나게 만드는 코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고, 이정용 선수도 군대를 밀었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켈리아 플로코 재계약을 했고 이번에는 외국인 타자를 타격을 보고 수비 포지션에 상관없이 뽑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력을 가지고 사실은 페넌트 레이스 5강 못 가면 염경엽 감독이랑은 또 정말 치욕인 거 알아요. 다른 팀 팬들이 조롱할 거 알아요. 뭐 염경엽으로 가서 그렇게 된 거다? 알아요. 근데 감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단을 가지고 염경엽 감독이 시즌 전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류지영 감독이 캠프 때 사실은 뭐 5선발은 누구다, 뭐 주전은 누구다 이렇게 정해놓는 것보다는 그냥 뭐 젊은 선수도 잘 되고 있고 베테랑 선수도 해줘야 되고, 인터뷰의 어떤 이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인터뷰의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은 시즌 전만 봤을 때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좋은 쪽으로 가면 정말 좋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갔을 때 또 염경엽 감독이 이 고집을 꺾을 수 있을지, 특히나 2루 쪽에서의 서건창을 기용하는 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또 갑론을박을 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불펜에 혹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까봐야 알지만 지금까지 인터뷰로 봤을 때는 염경엽 감독이 하면은 페넌트 레이스는 5강을 무조건 가야 되고, 단기전이 결국엔 문제죠. 단기전에서 이렇게 얼지 않는 우리 실력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염경엽 감독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지는 않을까요? 어쨌든 정규 시즌 2등한 선수단을 물려받았으니까 염경엽 감독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저도 궁금해요. 일단은 까봐야 압니다, 여러분들.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 비시즌 내내 까서 우리가 사실은 옛날처럼 막 암흑기에 바로 가거나 이럴 팀이 아니라 유망주도 계속 나오고 선수들 잘 뽑고 있고 젊은 선수들이 라인업에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또 변화를 또 줄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또 프런트나 이렇게 움직여서 변화를 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또 김재현 코디네이터도 선임을 했고 이제 현장 쪽에서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프런트도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프런트와 현장 정말 각오를 잘 다져가지고 올해는 초반부터 쭉 좀 치고 나가서 재미있게 페넌트 레이스를 보내고 단기전에도 이런 아픔은 다시는 없으면 좋겠어요. 한국 시리즈 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제가 응원하는 팀인데 우리가 그래도 20년 전에 제가 한창 학생 때, 여기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구독자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그때 시절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이제 최악이었죠. 우리는 가을 야구 언제 해보나. 다른 팀들은 우승도 하고 국가대표도 나오고 이렇게 야구 인기 스타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의 상황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배고프시죠. 특히나 저보다 LG 야구를 더 많이 30년 넘게 보신, MBC 청룡 때부터 보신 분들은 정말 배고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팬분들의 염원을 또 가득 담아서 올해 LG 트윈스 선수단 그리고 염경엽 감독 또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초반부터 쭉쭉 치고 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막이 한 달 남았습니다. 시범 경기 기간을 거쳐서 또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소식들 전해줄 수 있게 또 마음을 다지게 되는 오늘 이 2022년 가을 야구 광탈은 여기서 털고 이제는 새로운 2023 시즌 좋은 일만 또 여러분들 좋은 소식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첫 실전도 들어갔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또 많은 유망주와 또 많은 선수들, 또 국가대표 이야기까지 재미나게
신명나게 2023 시즌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 다 가을 야구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 한편으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